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발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어떤 경위로 사드 발사기 4개가 추가로 발입되었는지, 왜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았는지,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요. YTN입니다. YTN이 지난 4월 26일 날,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입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면서 그 발사대를 싣고 가는 차량 넉 대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YTN뿐만 아니라 MBN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구글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배치 끝낸 2기의 발사대 이외에 4기가 추가로 배치되기 위해서 그 군기지에 반입돼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이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공지의 사실인데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처음 알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이것을 자신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데 일단 이 일이 일어나자 국방부는 지난 5월 26일이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4기가 추가로 발입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보고했다. 청와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4기가 추가로 보관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4월 26일에 보고했느냐, 5월 26일에 보고했느냐, 그리고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쟁점이 있는데, 그것은 젖혀두고 일단 언론에 다 공개된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4기가 추가로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청와대 안보실장도 알았어야 하고, 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방부가 보고하지를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뒤늦게 4기가 배치된 것을 알았다고 깜짝 놀란 것인지, 안 하면은
4기가 배치된 걸 알지만 국방부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왜 보고를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화를 낸 것인지, 또는 국방부 설명대로 4월 26일 날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한테 전달이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인지 등등,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분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 상황을 조사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할 사안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사안들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이 자신들의 부담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과 관계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미군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좀 문제가 있으면은 우선 미국 쪽에 알아보고, 우선 알아봐야 됩니다. 그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공개의 사실이니까 이게 무슨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사무적인 착오 이미 분명합니다. 대통령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국가안보실장과 더구나 민정수석에게 왜 지시를 했는지,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 이 군과 관련된 상황인데 민정수석의 업무에 과연 들어가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국 사이의 외교 군사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비밀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들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청와대 대통령 이쪽에서 일종의 감정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 속마음에 사들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사드 배치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해가 됩니까? 득이 됩니까?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을 칠만한 핵미사일과 핵탄두 소형화는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급히 만난을 무릅쓰고 시급히 방어망을 건설해야 우리가 북한의 핵폭탄을 맞고 죽지 않습니다. 한 발만 떨어져도 서울에서 30만 명이 죽는다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한 발만 떨어져도.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한 발만 쏘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미국이 우선 배치하겠다고 하면은 감사하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더불어민주당 등의 세력은 시급한 배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핵폭탄 맞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조치, 박근혜 정부가 취한 정당한 조치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누굽니까? 적의 편이죠. 북한 정권의 군사 동맹체인 중국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추가 배치가 불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추가 배치는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민들한테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시설, 무슨 장비를 도입했다, 어디에 배치했다, 어느 부대가 어디로 지금 옮긴다 하는 것을 일일이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북한군한테 알린다는 것이죠. 국민들한테 알리면 자동적으로 북한군한테 알립니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 권리도 있지만 알고 싶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적과
대치하고 더구나 핵무장한 적과 대치하는 나라에서 군사 기밀을 국민들한테 일일이 공개적으로 알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 왜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요. 군사작전과 관계되는 거, 군내에서 사고 일어난 거, 무슨 무기를 도입했다는 거, 이런 것은 일체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언론 검열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언론 검열을 전담하는 부대가 있어요, 부대가. 이스라엘은 평화하고 언론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 문제에 관한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언론 자유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론도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10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과 관련되는 기사는 일단 기자들이 서서 군 검열 부대에 제출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천안함 사건 때 잘 보셨겠지만은 그 부대 안으로 그 유족들이 들어가고 그 수색 작업하는 바로 옆에까지 기자들이 몰려가고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군사정보를 국민들한테 일일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드 배치 그리고 이어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감증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선거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 핵무장을 하겠다든지 핵무장에 반대한다든지 사드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든지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선거 쟁점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 성향이 나눠지는 것이 거의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보 문제, 핵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주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밤에라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하든지 무슨 계산이 있어서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른다면은 북한에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5천만 한국인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김정은이한테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직 미치지 않았다. 김정은이가 아직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김정은한테 달려 있습니다. 왜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고 물으면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통 한국 사람들, 한국 지도층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이건 완전 설마입니다. 설마 김정은.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김정은이한테 맡겨놓고 요행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건 또 자기의 생존 문제를 다른 나라한테 맡겨놓는 외세 의존적인, 운명론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운동권 세력은 원래부터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아무 관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좋은 예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 서서 변호인 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를 비판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설마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청와대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위적 핵무장을 하기 싫으면 미국의 도움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위적 핵무장도 싫다. 사드 배치도 중국한테 물어봐야 된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공작은 나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핵무장하는 김정은이가 남한에 대해서 남한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해오면은 그것도 받아주자.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완성한 다음에 한국은 방어망이 없고 그러면은 과감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백령도를 점령합니다. 북한군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은 북한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보복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부산을 핵미사일로 때리겠다. 하려면 해보라. 이렇게 나왔을 때 한국에서 만약 지금과 같은 정부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끔찍한 상황. 앞으로 3, 4년 안으로 한국에서는 핵 문제와 관련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핵 무기 개발을 하기 싫다면 완벽한 방어망을 갖춰야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여러 종류도 도입하고 사드도 더 많이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지스함을 만들어 가지고 지대공 미사일을 더 완벽하게 갖추고 미국과도 협력하고 일본과도 협력하고 2중, 3중의 방어망을 만들어서 북한이 10개의 핵폭탄을 쏘면은 그 중에 9개 정도는 격추시킨다. 하나 정도만 맞자. 하나 정도 맞아도 수십만 명이 죽는데 그러나 그때는 반격할 수가 있으니까 핵폭탄을 맞고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파빌리티라고 합니다. 보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김정은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살아남은 한국과 미군이 우리를 확실하게 공격해서 죽일 거니까 이 정도의 방어망을 맞추는 그 출발점이 사드입니다. 근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추가로 4개를 더 배치한다.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그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것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하여튼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조금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언론 보도된 거는 막 그때 선거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안 보고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군 장교단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군 장교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